네, 안녕하세요. 해상보험론 이제 10주차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공동훼손과 관련된 이슈들을 좀 살펴봤었는데, 그거를 조금 이해를 돕고자 한번 그 분담금 산출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동훼손 손해는 그 질문한 친구도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에 물적 손해가 있고, 비용 손해가 있죠. 물적 손해는 전손, 분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손은 현실 전손, 추정 전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분손은 단독 훼손과 공동 훼손이 있죠. 그리고 비용 손해에는 단독 비용, 특별 비용, 단독 비용과 특별 비용은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손해방지 경감 비용, 구조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 이 공동 훼손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공동 훼손 안에 물적 손해도 있고 비용 손해도 있어요. 그래서 물적 손해 부분이 공동 훼손 손해, 뭐 공동 훼손 희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비용 손해가 공동 훼손 비용을 의미를 합니다. 이 공동 훼손이란 건 사실 물적 손해든 비용 손해를 떠나서 여러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묶여 있고, 이 여러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게 공동의 위험이 직면해서 공동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공동의 행위를 했고, 그걸 통해서 희생이나 비용 지출이 있었고, 그것을 거기에 대한 혜택을 본 사람들이 나눠서 각출해서 N빵을 해서 분담을 해주는 것이 공동훼손의 메커니즘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적 손해든 비용 손해든 간에 공동의 훼손이 성립될 수 있는 이슈, 그러니까 여러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함께 얽혀있는 문제라고 하면 다 공동훼손 이슈로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특별한 겁니다. 사실 공동훼손은 추정전선과 더불어서 이게 해상보험에만 있는 제도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 공동훼손이라는 의미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했지만 5월 동주의 개념인 거예요. 그 배를 탄 사람들은 그 배가 침몰하게 되면 다 죽는 거기 때문에, 우리 뭐 유명한 드라마처럼 우리 이러다 다 죽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뭘 하자, 뭘 할 건데, 예, 그러면 일부만 희생시키자, 아니면 어떤 비용을 지출하자, 어느 항구로 피난 가자, 이런 행위를 통해서 발생되는 손해와 비용을 함께 처리하고 함께 분담하는 메커니즘이 공동훼손입니다. 사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이게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18,000 TU가 넘는 선박들, 컨테이너 선들, 뭐 2만 TU급 선박들을 보면 적어도 20피트짜리 컨테이너가 18,000개가 실려 있다는 건데, 그거를 그 컨테이너 하나당 한 명의 하주가 있다라고 치면 이해관계 당사자가 18,000명이 되는 겁니다. 그 이해관계 당사자들한테 어떤 분담금을 받아내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복잡하고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그래서 이걸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E 하주가 있어요. 그리고 선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훼손 손해가 발생을 했어요. 화물 A와 B를 일부를 바다로 투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바다로 빠지면서 뭐 그 화물 B는 운임이 뭐 선불이었나 보죠. 근데 화물 A는 운임이 후불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바다에 빠진 화물에 대해서 선주는 운임을 못 받게 됐고요. 그리고 뭐 피난항에 들어가서 선박의 마스트도 교체를 했나 봅니다. 이거 뭐 그래서 이 비용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손해도 발생했고, 공동훼손 손해도 발생했고 공동훼손 비용도 발생을 했는데, 이 총액이 그래서 더해 보면 1,200이에요. 자, 근데 분담가액을 봅시다. 분담가액은 살아남은 자들이죠. 살아남은 자들의 재산인데, A 하주의 일부 화물 500, 그리고 B 하주의 일부 화물 1000, 뭐 그리고 C, D, E는 뭐 손해가 없었고, 그리고 선박 가액 2000인데, 선박 이렇게 싸지 않아요. 뭐 돛담배도 아니고 종이배도 아니고 거의 뭐 종이배 수준이죠. 이런 가격이면 2천억입니다. 여기 뒤로 공이 한 8개 더 붙어요. 선박가에. 그렇지만 우리는 계산을 편의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산정을 해봅시다. 다 더하면 12,000입니다. 이 12,000으로 정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2,000분의 1,200을 하면 10%입니다. 그래서 이 10%가 공동훼손 분담률이에요. 이 분담률을 공동훼손 분담 가액에 곱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요거에다가 요거를 곱하면 요게 나오죠. 다시 다 더하면
1200입니다. 뭐랑 같아져요? 요거랑 같아지죠. 공동훼손 손해의 총액이랑 같아져요. 그리고 요게 공동훼손 분담금입니다. 그래서 A는 50, B는 100, C는 50, D는 200, E는 500, 선주는 300. 이거를 분담하는 금액을 내놓아야 돼요. 자, 그래서 내놓습니다. 이 내놓은 금액을 실제로 비용을 치르거나 실제로 손해를 입은 사람한테 나눠줘요. 그래서 A한테 500, B한테 200, 선주한테 500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받아낸 돈 1200, 준 돈, 그러니까 이제 그 각자가 받아가는 돈 1200 똑같아지죠. 근데 이게 제가 뭐 하주 5명을 놓고 계산을 했는데 실제 실무에서 이거 뭐 저는 뭐 설명을 한 5분 만에 했지만 이거 5분 만에 끝날 일인가요? 아닙니다. 이거 1, 2년 겁니다. 길면 3년도 가요. 뭐 하는데? 공동훼손 정산하는데. 그래서 사실 뭐부터 문제겠어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투하가 됐어요. 그럼 투하된 화물의 가치, 보험 금액, 보험 금액이라기보다는 어떤 피보험이 목적물의 어떤 경제적 가치 따져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난감해요. 수많은 보험 계리사, 뭐 손해사정인, 뭐 이런 사람들, 회계사, 감정평가사 다 달라붙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5명이잖아요. 근데 이게 18,000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엑셀 시트가 18,000개야, 이 밑으로. 끔찍하죠. 생각만으로 끔찍하죠.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계산 편하게 하려고 1200하고 12,000으로 계산했다. 이 공동훼손 분담률이 10%? 아니죠. 뭐 소수 쪽으로 막 떨어지겠죠. 그리고 여기 분담가액 뭐 깔끔하게 뭐 3천, 5천 안 이럴 겁니다. 몇백만 원인 경우도 있고 몇천만 원인 경우도 있고 뭐 복잡하죠. 그 실무적인 계산은 이거에 수백, 수천 배가 복잡해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면 공동훼손을 우리가 해상보험에서 손해, 그 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라고 하는데 그럼 어떤 부분을 하는 거냐? 이 공동훼손 산정을 하는 것이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실제로 화물을 바다에 투하를 하거나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2, 3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내가 분담금을 받으려면. 그건 너무 늦죠. 그렇기 때문에 이 A 하주, B 하주, 선주가 적하보험과 선박보험을 들었다면 보험사를 통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를? 이 금액을. 자, 그러면 3년 뒤에 정산이 끝났어요. 이렇게 각출해가지고 돈을 받아내겠죠? 그럼 이거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이 A, B, 선주, 이 사람들한테 갈까요? 아닙니다. 보험회사로 갑니다. 그 이유는 대위 때문에. 보험자 대위 때문에. 보험자 대위는 요 수업 그 부분 뒤에서 이야기합니다. 대위권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돈의 권리가 보험금을 미리 지급한 보험금을 피보험자에 지급한 보험자에게로 기속돼요. 자, 그리고 이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년 뒤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모든 정산이 끝나고 분담금을 내라고 A, B, C, D, E 선주한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1200의 손해가 있었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1200이 지출됐기 때문에 분담하세요. 분담금을 내놓으세요. 얘기가 들어와요. 시간은 3년이나 지났고 갑자기 돈 내라는 거죠. 그럼 어떡하느냐? 이거 관련돼서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하면 보험회사가 대신 내줍니다. 물론 그 각각 이거 받아가는 보험회사와 이거 주는 보험회사가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다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또 기간보험이거나 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실무로 들어가면 되게 복잡한 이슈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손해액이 한 100만원 정도, 뭐 한 1000만원 정도라고 하면 실제로 이해관계 당사자가 한 18,000명이 넘어가면 그 N빵을 하면 그 한 사람이 부담하는 금액이 되게 작아지잖아요. 뭐 그런 이슈도 있고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공동훼손이. 근데 해상보험에만 존재하는 굉장히 매우 특이하고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특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공동훼손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이런 어떤 사례표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비용손해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손해는 제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화물이 안전하게 아무리 잘 도착했다 하더라도 그 화물이 안전하게 도착하게 만드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지출된다면 그건 손해예요. 그걸 비용 손해라고 하는 겁니다. 비용 손해는 크게 나눠봤을 때 구조비, 특별비용, 손해방지 경감비용이 있는데, 이 특별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단독비용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건 책에 따라서. 그리고 비용 손해 중에서도 이미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애가 있어요. 뭐 공동훼손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손해는 이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다 라는 부분이고, 먼저 살펴볼 거는 구조비입니다. 구조비에서 핵심은 뭐냐면 계약에 의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구조를 해야 돼요. 내가 보험 계약에 따라서 혹은 구조 계약에 따라서 혹은 고용 계약에 따라서 어떤 조난 선박에 대해서 구조를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반대급부가 제공이 되는 거는 이 구조비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손해방지 경감 비용이나 혹은 뭐 경우에 따라서 단독 비용이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 말하는 구조비는 뭐다? 다른 제3자가 계약에 의한 것도 아니고 미리 약속한 것도 아니고 지나가다가 정말로 선의에 의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 보상해 줘야죠. 예. 이게 있어야만 지나가던 선박이 조난 신호 받고 구하러 오지 않을까요? 이 정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와서 이 배를 항구로 끌고 가거나 뭐 항구로 돌려보내거나 항구로 끌고 가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실제로 구조하는 행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대신해서 일단 뭐 상금 같은 개념으로 보험금을 보상으로 주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 비교를 좀 해보면 이거는 진짜 구조계약 이런 거 상관없이 제3자가 순수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구조를 했을 때 지급이 되고, 만약에 그게 이 구조 행위의 주체가 내가 했어, 혹은 내가 고용한 사람이 했어,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손해방지 경감 비용으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 그러니까 구조 행위를 받은 게 나 혼자만의 독단적이고 단독의 손해가 아니라 이 배 전체에 이해관계 당사자가 얽혀 있다. 그럼 뭐 여러 이해 당사자가 얽혀 있다는 말을 하는 순간 느낌이 팍 오죠. 뭐라고? 공동훼손이다. 그러면 이거는 구조비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공동훼손 쪽으로 넘어가서 뭐 공동의 이익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공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출된 비용이다. 그러면 이것은 비용손해다라고 해서 일종의 뭐 분담금을 형성하는데 들어가는,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기 이쪽에. 그래서 물론 이건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지나가 버리면 또 헷갈리겠다. 여기 이제 추가로 들겠죠. 여기 있는 정해진 사람 말고 제3자, 선의의 구조자 해가지고 딱 들어오겠죠. 그럼 여기에 표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엑셀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에 뭐 구조에 대한 대가로서 얼마 지급함 해가지고 금액이 들어갈 거고, 공동훼손 손해 총액에 각 하주하고 선주가 입은 손해와 비용에다가 더해가지고 구조비까지 엎쳐져서 뭐 그 다음에 이제 N방으로 들어가겠죠. 명확하게 얘기해야 되겠네요. 헷갈리겠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가 버리면. 자, 어쨌든 구조비는 그런 메커니즘이에요. 자, 구조비의 보상은 당연히 피보험이, 그러니까 해상보험에 의해서 담보되는 어떤 피보험 위험에 의해서 입은 손해에 대해서 그 손해를 구조하려고 하는 것이고, 뭐 그 구조비가 그 성격에 따라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계약에 의한 구조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피보험자나 그 피보험자의 대리인이나 피보험자한테 고용된 자가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뭐 단독 비용으로도 갈 수도 있고 손해방지 경감 비용으로도 갈 수 있고 공동훼손 손해로도 갈 수 있습니다. 뭐 했던 얘기 또 하는 얘기 같지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구조비의 보상 한도는 보험 금액 범위 내에서 합니다. 그리고 일부 보험의 경우에는 책임지기로 한 비율만큼 보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험 가액 중에서 보험 금액 비율이 있으면 이게 이제 일부 보험이잖아요.
다 일부 보험은 원칙이 뭐라고 해서 비례 보상한다라고 했죠. 예, 그래서 고기 비율에 따라서 지출된 구조비 중에 보험자가 지급할 보상액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매선 약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매선이란 게 우리가 자매가 한 부모 밑에 있는 여자 형제를 자매선이라고 하죠. 한국어는 그 명사에 성별이 없지만 영어나 이런 쪽을 보면 명사에 성별이 있죠. 특히 뭐 독일어나 뭐 프랑스어 이런 쪽을 보면. 그래서 선박은 보통 대체적으로 여성형이에요. 여성형 명사예요. 그래서 이 자매선이란 건 결국에는 뭐냐면 주인이 같은 선박 두 개를 말해요. 두 선박이 있는데 선주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니가 동생 돕듯이 이 주인이 같은 선박이 하나가 다른 선박을 구조해 준 상황. 그러면 이게 자발적인 구조냐? 아니 순수한 의도를 가진 자발적인 구조냐? 아니면 계약에 따른 구조냐? 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원칙이에요. 원칙적으로는 이런 자매선에 의한 구조 작업을 독립된 별개의 구조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걸로 봅니다. 그래서 구조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이 두 선박 사이에 뭐 어떤 합의가 있었다, 사전 계약이 있었다, 뭐 이러면 그거는 그 좀 정황을 봐야 돼요. 단독 비용인지 이게 공동훼손 이슈인지 아니면 뭐 손해방지 경감인지 뭐 그런 식으로 조금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주인이 같더라도 구조행위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구조행위면 구조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특별비용이 있습니다. 특별비용 보기 전에 손해방지 경감비용부터 먼저 보고 지나갈게요. 손해방지 경감비용, 말 그대로 손해를 방지하고 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비용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화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한다든지 뭐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뭐 어떤 좀 쉽게 말하면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배에 불이 나니까 불을 끈다든지 뭐 이런 거 다 포함돼요. 손해를 막고 손해를 줄이기 위한 모든 비용입니다.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대리인이나 피보험자의 피고용인이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손해를 줄이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피보험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피보험자의 의무로서 손해방지 경감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행하기 위해서 손해방지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하라 그러면 사람이 뭔가 동기부여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인센티브를 주는 거야. 피보험자야, 너는 피보험자로서 손해방지 경감의 의무가 있는데 그런 행위를 해야 돼. 배에 불나면 불 꺼야 되고 불 안 나도록 노력해야 되고 해야 돼 라고 했는데 어차피 뭐 사고 나도 보험금 주기로 했으니까 피보험자가 그냥 배째라 이렇게 있어버리면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과 관련해서 경비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줄게, 그 돈 줄게 라고 약속을 합니다.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센티브 때문이라도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대리인이나 피보험자의 피고용인은 화물을 또 좀 관리하고 감독하고 사고 안 나는지 살펴보고 이렇게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실제 경비를 지급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런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되는 게 손해방지 경감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것도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래서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의 피보험자와 그 대리인의 의무이지만 만약에 이것만 의무만 너무 강조하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의무만 너무 강조하면 뭐 좀 의욕이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조비 때 얘기 안 한 부분인데 구조비는 지급이 되려면 구조 행위가 성공해야 돼요. 그렇지만 손해방지 경감은 실제로 손해방지를 위한 노력이나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이 성공했는지 여부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손해방지 경감 비용이 지급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손해방지 경감 비용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보험 금액보다 보상액이 많더라도, 그러니까 손해방지 경감을 위한 비용 지출이 많아져가지고 보험 금액을 초과해요. 원래 보험 금액을 설명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보상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걸 초과할 수 있어요. 예외야. 얘는 유일한 예외입니다. 거의 사실상 유일한 예외예요. 뭐 손해를 줄이고자
그리고 손해를 방지하고자 실제로 들어간 돈이 있다면, 물론 그게 무슨 뭐 말도 안 되게 쓸데없이 뭐 돈을 써가지고 그런 건 아니겠죠.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손해 방지 경감을 위한 노력을 합리적으로 해야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발듯이 그런 행위를 하는 도중에 발생된 어떤 경비나 비용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보험 금액의 리미트 상관없이 준다. 이게 손해방지 경감입니다. 그래서 보험 금액에 대한 제한도 없고, 뭐에 대한 제한도 없냐면 소손해 면책도 제한이 없어요. 소손해 면책이란 게 뭐 뒤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소손해, 작은 손해, 너무 경미하고 미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면책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자동차 보험에서 그 사고액이 너무 작아가지고 뭐 몇천 원, 그냥 그거 보험 처리 안 하고 내 돈으로 처리하고 말지,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보험회사가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이거는 그냥 알아서 처리하라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해상보험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을 합니다. 그런 조항들을.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도 소손해 면책이 적용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 손해방지 경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소손해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지급한다. 네. 그리고 꼭 효과를 발휘하지 않아도 된다. 구조는 성공해야 지급되는 건데, 구조비가. 그러니까 배를 이렇게 건져줘야 그 건져준 사람으로부터 보상받는 거 아니겠어요? 구조 행위라는 것 자체가. 근데 손해방지 경감은 어차피 보험회사가 그런 어떤 그런 노력이나 그런 경비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를 꼭 발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이고, 손해방지 행위가 만약에 얘도 이제 또 딱 이 두 단어가 딱 두 글자 딱 들어오면 필이 딱 오죠. 공동의 위험을 위한 거다. 그러면 뭐겠어요? 공동훼손 비용입니다. 공동훼손이 뭐든지 간에 우선해요. 최우선이에요. 최우선. 예. 우리 모두에 위한 거다. 이러면 다 공동훼손으로 빨려 들어가요. 블랙홀이에요. 예. 그러니까 손해방지 경감 비용이나 뭐 저 구조료나 이거 아니야. 공동훼손 비용. 공동의 안전, 공동의 위험, 공동의 이익, 뭐 이런 말 나오면. 예. 자, 그리고 한 가지 못 본 거 있죠. 특별비용. 얘를 특별비용이라 하기도 하고, 교과서에 따라서 단독비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 particular charge. 이게 말로 보면 단독비용이 맞다고, 저는 단독비용이 맞다고 보는데, 특별비용이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근데 봤을 때 전혀 특별하지가 않아요. 전혀 스페셜하지 않습니다. 뭐냐? 피보험물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해서 피보험자를 위해서 지출된 비용. 뭐야? 정의 자체가 좀 애매모호하죠. 피보험자에 의해서 지출된 비용. 피보험자가 자기가 지출했대. 뭘 위해서? 화물의 보존과 안전을 위해서. 되게 애매모호한 표현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특별비용, 단독비용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러하다라고 묻기보다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어요. 공동훼손 비용도 아니고, 손해방지 비용도 아니고, 구조비도 아닌 애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연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여기도 그런 말이 있죠. 손해방지 비용보다 좀 더 넓은 개념이다. 왜? 피보험 목적물의 안전과 보존을 위한 비용이라고 하니까 사실 손해방지 비용보다 더 큰 개념이긴 하지. 그래서 단독비용이란 개념이 원래는 처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세부적으로 어떤 보험의 간행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물론 이게 그렇다고 해서 손해방지 경감 비용이 무슨 최근에 만들어지고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손해방지 경감 비용도 훨씬 예전부터 있던 내용들이긴 해요. MI에도 다 기록돼 있고 하는 거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조금 구조비라든지 손해방지 경감 비용이라든지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지급하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 강한데, 특별비용, 단독비용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닌 것들이라는 개념이 좀 강합니다. 그럼 뭐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시를 들면 오히려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이런 것들. 손해조사를 위한 비용, 그리고 판매 비용. 이거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판매 비용은 운송 중단된 화물을 그 현지에서 판매할 때 들어가는 돈, 이런 것들입니다. 재포장 비용,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특별 비용, 단독 비용이고,
조금 구분을 위해서 살펴보면 이런 말이 있죠. 단독 비용은 한 사람, 그러니까 피보험자 한 사람을 위한 거면 단독 비용. 근데 공동이 들어가면 공동훼손 비용이고, 행위 주체가 피보험자가 하는 거면 특별비용 단독 비용이고, 제3자의 구조 행위에 의한 거는 구조비고, 비용 지출의 목적이 손해방지, 손해경감은 손해방지 경감 비용이고, 보험 목적물의 보존, 안전 뭐 이런 말 들어가 있으면 특별비용 단독 비용.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자, 그래서 관련된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용 손해가 네 가지 있죠. 세 가지만 공부했는데요. 이라고 하면 안 돼요. 공동훼손 비용 앞에서 얘기했어요. 공동훼손 이야기할 때. 자, 그래서 공동훼손에 결정하는 선박을 뭐 부두에 쳐박고 선박에 뭐 어떤 특정한 화물을 내리는 투하하는 그런 모든 결정은 선박의 선장이 생사여탁권을 가지고 행하죠. 그래서 주체가 선장님이고, 목적은 공동이익이에요. 우리 모두의 이익,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의 모든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 이제 분담금을 이제 행사를 하고 분담을 나누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공동훼손 비용만 공동의 이익이고 나머지는 단독이익, 독박이익, 독박. 각각의 피보험자 단독적으로 일어난 이벤트. 자, 구조비용은 주체가 제3자입니다. 제3자의 구조행위 성공에 대해서 실제 보험 금액 한도로 보상을 해줍니다. 손해방지 경감비용은 주체가 당사자 혹은 당사자가 고용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손해방지 경감 의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성공 여부하고 상관없이 보험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상해 줍니다. 공동훼손 비용도 아니고 구조비도 아니고 손해방지 경감 비용도 아닌 나머지들은 단독 비용, 특별 비용이다. 목적은 뭐냐? 단독 이익이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보험 목적물의 안전과 보존을 위해서. 이거 책임 한도는 보험 금액 한도 내에서. 그러면 이렇게 애매모호한 애들은 예시가 뭐냐? 피난항에 들어가서 뭐 하는 여러 가지. 그죠? 자, 구조행위와 관련해서도 남이 도와주는 구조행위면 구조비용이고요. 그리고 공동의 이익과 관련된 거면 공동훼손 비용이고요. 계약을 체결했어요. 나 문제 생기면 네가 도우러 와. 그래서 그 사람한테 주는 거. 그거 단독 비용이고요. 내가 내 살려고 막 노력해가지고 살아났어요. 그거 손해방지 경감비용. 그래서 이 표를 보고 제 설명을 듣고 비용손해에 대한 구분, 개념에 대한 이해 여러분들이 충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